지금 윤석열과 기시다, 지금 기시다가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동반 사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이 기시다와 동반 사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 모닝 컨설트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지금 거의 막 한 2년 가까이 모닝 컨설트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기시다와 윤석열이 꼴찌 경쟁을 맞아. 하고 있잖아요. 네. 둘이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둘이 합쳐도 한 40도 안 돼요. 근데 기시다는 그래도 윤석열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본인을 스스로 자각은 할 줄 알아. 본인이 인기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본인 사퇴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기시다랑 친하잖아요. 두 분 친하시지 않습니까? 뭐 사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국까지 온다고 하고 보면 두 분이 제가 절친처럼 보이는데 친구의 길을 좀 함께 따라가는 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모닝 컨설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부정 여론으로만 따지면 기시다보다 윤석열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꼴등.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선수지만 전광판을 보지 않아. 전광판 보지 않는 척 하잖아요. 자기는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쓴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많은 참모들의 의견에 의하면 맨날 그거 체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 체크하는 그 전담 팀도 있고요. 그걸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지금 뭐가 부정인지 아는데 애써 지금 안 듣고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입틀막 눈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무너진 날이 얼마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퇴임이 진짜 곧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기시다는 만나면서 왜 어제 국회 개원식은 가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응급실 많이 가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일어난 그 기간 동안에는 안 갔습니다. 응급실 지금이라도 한번 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가야 할 곳에 대통령은 없고 대통령은 늘 윤석열은 늘 뭐 시장에서 대구시장에서 그것도 또는 뭐 술집에서 이런 곳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의 무지, 미래는 식물 대통령. 사실상 우리가 식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네. 동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느끼기에는 이게 저도 추석 다가오면서 부모님한테 이번 추석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응급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정말 조심해라. 이런 당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요새 그래서 그 추석 때 부모님들도 내려오지 말라 그런대요. 운전 혹시 위험할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병원이 이 상태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집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못 보러 가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벌초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많이들 하러 가시는데 벌초 하러 가서 다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응급실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다 정말 윤석열 때문인데 근데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사고를 쳐놓고도 본인은 어쨌든 자기 탓이 아니라고 계속 발을 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검사의 스킬이라고도 보이는데 지금 이런 국정 브리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정말 그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경악들 그게 정말 소리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대통령이. 그때 이른바 뭐 브리핑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그 질답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댓글이 다 욕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욕이에요. 다 욕. 근데 저기까지는 그래도 그 폭발 직전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 아까 이제 임세훈님이 한 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 병원이라든지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드러난 게 있죠. 주치의가 50여 명 된다. 본인은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병원도 마치 자기가 최근에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갔는지.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50명이나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일에만 전념하려고 50명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아니 저는 저 브리핑에서 진료 뭐 원활히 되고 있고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이고 뭐 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상대로 그 공영 그 전파를 낭비하면서 왜 대국민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전 탄핵 사유가 분명히 많지만요. 너무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 저렇게 남발하는 것도 전 탄핵 사유 하나라고 보입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덩달아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걸 이제 대통령의 말을 이제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채팅창이 터집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폭발을 하죠. 전무욕입니다. 이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저렇게 생각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 건도 그렇고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한번 보지 말고 네. 다른 사이트를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좀 포털 좀 들어가서 보고 뉴스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발 전 조선일보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조선일보라도? 네 제발 조선일보라도 좀 보세요 제발. 저 이상 엉뚱한 유튜브 한번 보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또 참모진들도 문제라고 봐요. 진짜 항상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왔어. 그러니까 직원하고 고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도 이런 거. 대통령님 오늘 바지빛 죽이십니다. 항상 이러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총선하면서 네. 그 캠프들 여러 캠프들을 봤는데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게 대통령실을 오직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미 대통령실 초반에 그나마 좀 인재라고 뽑았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지금은 진짜 그냥 하향평준화 된 사람들이 행정관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더 막고 야단 맞지 않는 선에서의 데이터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확신이 듭니다. 점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이명수 기자와의 그 대화 그 전화 통화에서 이러잖아요. 대통령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더 정치력 있다고. 바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보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통령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또 우리 태호가 욕이 뭐 욕을라도 먹을까봐.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약간 이게 김태효를 커버 쳐주는 의미도 좀 담겨 있었다고 보는데 이 말을 함으로써 정말 이 나라의 인사가 개판으로 가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보통 아무리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그래도 보통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대통령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얘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좀 걱정된 뭐 이런 얘기지 대통령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게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머릿속에는 대통령 무식 이것만 그렇죠. 남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더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신문에서까지 저렇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지 놀랬습니다. 진짜. 근데 김영석 같은 그런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김영석 뉴라이트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본인이 뉴라이트를 몰랐다 하더라도 빨리 찾아보는 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나는 모르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자주 보는 그런 유튜브들만 보더라도 뉴라이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뉴라이트를 모른다라고 발뺌하는 것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무슨 요새 무슨 느낌 드냐면요. 사람을 막 때린 다음에 자기가 때린지 몰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계속 그렇죠. 네. 참사가 터질 때마다 그런 행동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입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자화자찬 기자회견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은 거죠. 그 질답도 그랬고 브리핑은 뭐 어차피 읽는 거니까 그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봤을 때 진짜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또 한편은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까지 국민을 시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내심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시다가 이제 9월 6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바보 같은 대통령이 이번에는 뭘 뜯기려고 또 기시다가 온다고 하니까 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사적인 만남도 아니고 세금 쓰면서 만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뭘 베푸는 것처럼 지금 끈 떨어진 총리를 왜 만난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기시다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총리에 불과한데 그런 기시다를 만나서 기시다의 후임 내각에 선물을 안겨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작업도 하려고 들어오는 거겠죠.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독도 조형물이 지금 각 공공기관과 뭐 여러 지역마다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친일 프레임 씌운 거다라고 하지만 그걸 왜 사라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독도 조형물 설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뭐 여기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걱정을 보통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만난다고 하면 야 기시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넘겨준대라는 말을 하면 말이 돼라고 그냥 무시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독도 넘겨준 거 아니야? 이러면 진짜 그럼 어떡하지? 진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너무 짠 거 같긴 짠 듯이 짠다고 이야기하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시다가 온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독도 다 치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독도만 치우는 게 아니라 독도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CCTV라던가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형만 치우는 게 아니라 독도 감시 그 자체를 지금 치우고 있고 훈련 자체도 비공개로 하다가 뭐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다음 일장기 달고 있는 군함도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지금 열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이모군란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계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발끈발끈 하니까 또 조심스러워지긴 하지만 이게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들이 계속 열받아서 거리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안 있으려면 왜 저런 극우 성향의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니들 이모군란 때 저 군란을 좀 어떻게 잠재워 보려고 일본 데려다 왔다가 저거 다 잠재워지고 나서 일본이 안 나가잖아요.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 인기 많았던 드라마 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쯤 100년이 됐죠. 100년 됐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너무 소름 끼쳐요, 정말. 네. 그래서 요즘 좀 공중파라던가 종편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런 독립에 대한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다시 틀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저는 그게 기류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게 어떻게 지금 제 또래만 하더라도 반일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고조화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걸 틀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그걸 흔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교육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다시 재추진하면서 일본의 그런 침략의 역사, 일제 강점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까지 다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 처음 취임 때 그 인사를 했을 때 이배용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었는데 이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이제 퍼즐을 껴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광복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곁에 뉴라이트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대통령도 문제인 거죠.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정말 양질의 레포트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안 읽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뭐 구술을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이거 웬만큼 주입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저는 지금 보여주실 자위대 이거 있죠. 자위대 만세. 네.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이 시켰다기보다는 어차피 윤석열은 따라올 거니까 저거 참모들이 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맞아요. 저런 메시지를 계속 일본에 보내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친일에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생겨서 윤석열 하도 친일 행각을 하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그냥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저렇게 우리가 안 읽혔을 거예요. 근데 하도 친일 행각을 하니까 진짜 저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의 계엄설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이다. 탄핵 빌드업인가. 근데 저는 이게 요즘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저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바지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나 대통령실에서 탄핵 빌드업 이런 말을 나오는 거나 국민 머릿속에는 그러면 대통령 탄핵 이것만 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자기들 입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내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몇 퍼센트 이내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탄핵 발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그 논평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탄핵이란 이야기를. 탄핵 당하지 않을 생각이면 탄핵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탄핵 먼저 공식적으로 말을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시킨단 말이 있던데요. 탄핵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뭐 먼저 말합니다. 맞아. 해보라 그래서 하는데 왜? 네. 해줄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계엄설에 대한 이야기는 각종 제보가 관련인들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석 최고가 뭐 그냥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의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뇌부 사이에서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야. 성렬이. 다 믿지 말고 그 안에서도 지금 물이 새고 있어서 그 정보가 다 새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그 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고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속도와 양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그때 갔잖아요. 그때 둘이 집무실에서 엄청 크게 소리 지르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밖으로 줄줄 셉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재밌거든. 네. 그것도 그 얘기는 미국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다 듣고 있죠. 네, 그냥 도청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네. 오늘 좀 이제 여기서 좀 방송을 정리를 의제는 마치고요.